맛있는 토마토 마토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날은 바쁘더라도 제가 기분 좋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전달해드린 그 소식 중에 이 피터 브렌트가 XRP가 지금 현재 기반을 다지면서 가격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정확할 수는 없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예, 저도 차트 분석이 항상 100%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제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트와 정보 이렇게 반반씩 정말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게 어제 빠뜨리고 말씀을 못 드린 점이 있었는데,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엔 4,000불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1,000불 가량 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믿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예, 11,000불에서 결국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4,000불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 사람 40여 년의 경력을 가진 피터 브렌트의 그런 예측은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XRP가 이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제가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물론 100% 맞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XRP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Catalyst Corporate Federal Credit Union에서 이제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이제 들어보시죠. 회사의 CEO인 캐시 가너는 미국 전역에서 1,400여 명이 넘는 회원 및 고객 신용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멕시코에 대한 지불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캐럴리스트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는 주요 기업 블록체인 공급업체인 리플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리플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서 멕시코에 국제 지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커렌츠로 알려진 협력 및 협정을 통해서 안전한 국경 송금을 몇 분 안에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COO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금융 송금 시스템 방식은 가격, 속도 및 사용 용이성 관점에서 오늘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특히 리플사의 XRP 제품은 이러한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을 합니다. 우리는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 XRP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1,400군데가 넘는 신용협동조합 회원들에게 이렇게 돈을 송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리플사와 프로덕션 컨트랙트, 그 생산 계획을 체결을 하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가 제대로 언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날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CEO와 COO의 이렇게 말을 들어봤을 때 리플사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이제 제대로 된 사용 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위스에서 다보스 이 컨퍼런스가 한창인데 이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렌 허칭스가 보이고 있고 빵영도 보이고 있는데 CNBC에서 이거를 방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 자체에서는 뭐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또 있었던 패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리플 XRP에 관한 정보가 하나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질문자가 빵영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식의 답변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Eric Schiermeier, co-founder of MySpace and Zynga, and I'm working on a blockchain game company. Think of it as blockchain Zynga. So, we think that games are going to be the mass adoption moment for the blockchain, and I'm just wondering what you guys think about games on the blockchain. Which blockchain is going to be the best for it? Who's going to be the most enticing, and that sort of thing. I'll jump in real quickly. I think this is one area where maybe blockchain use is underhyped. I don't think people talk that much about blockchain use in gaming. I think it's incredibly interesting. In terms of which underlying blockchain is most efficient. That's I think a question of speed, scale, what have you. I don't think there's going to be a winner take all in that space, but I think certainly you're going to see interesting new projects in 2019 around that. I know there's a couple being built upon the XRP ledger,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interesting space to watch. 예, 첫 번째 질문자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마이스페이스와 징가의 공동 창립자다. 그래서 나름 유명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질문을 던졌는데 블록체인과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빵형이 내가 잠깐 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암호화폐가 최적화되어서 모든 게임들이 그 특정 암호화폐 위에 지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빵형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게임은 XRP 위에 XRP 블록체인 토대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빵 먹다 흘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된 사항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RP를 기반으로 한 게임도 곧 출시가 될 것이라고 2019년에 나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 놀라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센텐더 뱅크, 그 사난데르 은행이라고 하죠. 사난데르 은행에서 이번에 140여 개의 은행 지부를 이제 문을 닫을 것이다, 폐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서 이제 좀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40개 은행 그리고 1270명이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은행을 찾는 횟수가 23% 이상 하락을 했고 그 대신에 이제 디지털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99%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업무를 디지털화돼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센텐더 뱅크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은행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렇게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될수록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점점 더 디지털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라면은 정리 해고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겠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바이낸스가 주최를 한 블록체인 위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람이 마이클 에링턴입니다. 에링턴 헤지펀드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이번에 인터뷰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decided PM, so I decided I need to raise a fund. Needed to be a hedge fund, couldn't be a venture fund, and I happen to know the Ripple guys extremely well. Sure. The CEO is one of my best friends. Okay. So I went to them for advice on how to do it. Yeah. And that's really just how it worked. And then I started realizing how great XRP, the Ripple, the currency associated with the company Ripple, Yeah. how great it is actually for a hedge fund. Hedge funds move a lot of money around. Yeah. Between back and forth to LPs, back and forth to companies we invest in, back and forth between, excuse me, the GP and the LP. Yeah. And it actually, as anybody that is in crypto knows, it's actually kind of a pain in the ass to actually use Bitcoin to move money around. I mean, you know, it's fine to do one transaction, but like, you know, the wait times get very long, the fees get astronomical. XRP, that never happens. Like, people complain about being more or less centralized, but if you just need to move some money very quickly and very cheaply, and by very quickly I mean within a couple seconds, getting everything verified, it's perfect. Yeah.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헤지펀드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 헤지펀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아는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가 리플사의 직원이었다. 바로 CEO가 내 베프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빵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이크 에링턴이랑 빵형이랑 굉장히 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빵형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이제 그 조언을 구하는 도중에 리플과 XRP가 얼마나 좋은 암호화폐이고 사업체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헤지펀드는 돈을 운영하는데 그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자본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속도도 속도지만은 이제 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XRP가 중앙화되어 있다고 불평을 하고는 있지만은 돈을 옮기기 위해서 특히 몇 초 안에 빠르게 돈을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XRP가 최고다. XRP는 헤지펀드에 최적화된 그런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XRP 자체가 송금을 목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헤지펀드 회사에서 XRP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다른 헤지펀드 측에서도 이제 그들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XRP 쪽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인터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암호화폐 XRP 관련 지갑 소식이 있는데요. 이 프리 월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짜 지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지갑인데 여기서 이번에 이제 XRP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RP 개인 지갑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인데
기존에는 토스트 월렛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토스트 월렛 혹은 XRP 지갑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가지 지갑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 프리 월렛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대부분 토스트 월렛들을 많이 쓰세요. 온라인 그 지갑으로는 말이죠. 근데 가장 이제 권하는 것은 온라인 지갑이 아니라 하드웨어 월렛이겠죠. 아무튼 새로운 지갑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가오는 1월 29일 빵형의 AMA, 빵형에게 물어봐가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됩니다. 이 날짜로서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프랑스 파리 핀테크 포럼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빵형 외에도 쟁쟁한 회사의 CEO들이 나와서 나한테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라는 그런 코너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정말 좋은 질문과 특히 이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가 국경 송금 암호화폐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맹과 연방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경 간 송금을 위한 암호화폐 발행에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사회, 군사 등 통합에 대한 공동 비전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송금을 할 때는 XRP를 브리지 커런시로 쓰는 게 저에게는 좋은데 여기에서 봤을 때 두 나라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동에서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연구가 실패해서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이 두 나라에서 XRP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쓰기를 기대를 해봤는데 이제 지 딴에는 지들 잘났다고 뭐 하나 개발을 해본다고 하니까 일단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이 정부, 암호화폐 등 혁신을 억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토큰 분류법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사람입니다. 제가 암호화폐 시간에 전달해드린 이 사람인데 이거를 누가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바로 XRP 커뮤니티 멤버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의 출처는 바로 XRP 커뮤니티 멤버가 직접 나서서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소한 크레딧 정도는 줘라 이 자식들아. 자, 아무튼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다. 나 빵형이 생각하기에 결제 방면에서는 XRP는 비트코인보다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확정성과 합의 프로토콜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빵원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빵형답게 빵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빵형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은 결국 가치 저장 수단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다. 자, 이래서 본질적인 면에서는 XRP가 비트코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도 그 가치 면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빵형뿐만 아니라 CTO인 데이비드 슈월츠 역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미 공유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잠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삼성 핸드폰에 암호화폐 그런 지갑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이 핸드폰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가 된다. 그건 상용화 그리고 실용성 그리고 대중화에 정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암호화폐 발전에 큰 한걸음을 내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만 알고 있는 이 변화와 이 혁명 단계를 온 세상이 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일찌감치 여기 시장에 들어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만큼 더욱더 중요하고 기분 좋은 소식들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